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좀 슬프고 무섭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까 합니다. 준비된 원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주도하에 따뜻하게 기획할 수 있는 하나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직접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꽤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할 엄청난 변화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이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꼭 품으시고 다음 내용들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달라지는 죽음의 풍경부터 시작해서 삶을 축하하는 엔딩 파티, 다사사회의 서막, 애도받을 권리, 그리고 남은 삶을 완성하는 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달라지는 죽음의 풍경, 그 변화하는 마지막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생각하던 죽음은 사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비극에 가까웠죠. 장례식장 하면 떠오르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만의 슬프고 획일적인 의식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계획하고 내 삶이 온전히 존중받는 그런 마지막 여정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전 장례식은 철저하게 유가족과 문상객 중심이었습니다.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예의를 차리며 슬픔을 나누는 약간 정형화된 의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장례 문화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인 본인,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삶 그 자체입니다. 남은 사람들의 슬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인의 삶에 감사하고 그 존엄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문화의 무게중심이 확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상주 위주에서 고인 위주로 확 바뀌면서 장례 방식 자체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인이 평생 좋아하셨던 꽃들로 관을 가득 채운다거나 개인의 취향을 정말 오롯이 반영하는 거죠. 실제로 30년 넘게 일해오신 한 장례 지도사분도 이제는 무조건 고인 위주의 장례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실 정도니까요. 삶의 진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만의 존엄을 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시대의 새로운 흐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바꿔서 삶을 축하하는 엔딩 파티, 즉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어 볼게요. 여기 70대의 한 어르신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본인이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실 때 지인들을 싹 초대해서 직접 생전 장례식을 여셨습니다. 내가 의식이 또렷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눈물바다 대신 웃음과 덕담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드신 겁니다. 이건 정말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축하하는 하나의 멋진 축제잖아요. 살아 숨 쉴 때 다 같이 웃고 사랑을 나누는 거, 와, 이거 정말 너무 멋진 이별 방식 아닌가요? 이런 흐름이랑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입관 체험이나 묘지 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캄캄한 관 속에 딱 누워서 뚜껑이 닫히는 그 순간,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내 삶의 끝을 미리 상상해보고 체험해보는 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후회 없이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진짜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셈이죠.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다사사회의 서막,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템포를 살짝 늦춰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한 구조적인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다사사회, 즉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0년에 마침내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잖아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임종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연간 사망자가 무려 7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훌쩍 뛸 거라고 합니다. 와, 이거 그냥 넘길 숫자가 아니에요. 당장 일본만 해도 1인 가구는 폭증하는데 빈소는 척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에 25만 원 정도를 내고 화장할 때까지 시신에 모셔두는 이른바 시신 안치 호텔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맞이하는 공간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또 새롭게 재편되는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이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칫 끊어질 수 있는 삶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4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집안에서 TV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사용량이 일정 시간 멈추면 일단 관심 단계로 알림이 뜹니다. 그러고 나서 AI 상담사가 안부 전화를 걸고요. 끝까지 응답이 없으면 관제센터 직원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거죠. 비극적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말 치열한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동네 주민들로 똘똘 뭉친 돌봄 단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서 식사는 하셨는지 묻고 아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 세상과 고립된 어르신들에게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 어떤 훌륭한 기술보다도 고독한 죽음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애도받을 인간의 권리, 그 존엄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따뜻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뼈아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76%. 놀랍게도 이 수치는요, 가족 같은 연고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포기해버리는 비율을 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이유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백만 원씩 깨지는 그 엄청난 장례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빈곤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독사나 무연고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가족 간의 연락이 끊겨서가 아니라 지독한 가난이 만들어낸 아주 씁쓸한 사회적 비극이라는 걸 이 숫자가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무연고자분들의 시신은 빈소 하나 제대로 없이 그냥 곧바로 화장터로 향하곤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장례라는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국가와 시민이 직접 그분들의 사회적 가족이 되어서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시민 조문단 분들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정성껏 빈소를 지키면서 그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거든요. 비록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언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애도받을 권리만큼은 우리 사회가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정말 숭고하고 따뜻한 움직임입니다. 5번째 챕터, 남은 삶을 완성하는 곳. 바로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다시 좀 따뜻하고 희망적인 쪽으로 돌려볼까요? 흔히들 가지고 계신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 오늘 확 뒤집어 드릴게요. 보통 호스피스 하면 마약성 진통제 맞으면서 멍하니 죽음만 기다리는 좀 우울하고 어두운 병실을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루는 자료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육체적 통증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사회복지사는 심리적으로 꽉 잡아주면서 성직자가 영적인 부분까지 보듬어주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된 총체적 돌봄의 공간이거든요. 생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평안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따뜻한 곳인 거죠.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목욕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결과 부드러운 손길이 육체의 찌뿌둥한 고통을 싹 씻어내고 나면 환자분들 얼굴에 정말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지거든요. 간호사분들이 머리도 예쁘게 염색해 주시고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옛날 유행가를 부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요. 그냥 아픈 환자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 다큐멘터리 원본 자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존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호스피스의 이 따뜻한 돌봄이 죽음과 동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이 떠나고 나서 텅 빈 자리를 느끼는 유가족들의 그 상실감까지 다 보듬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로 떠난 고인의 입장이 되어서 유가족에게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는데 이게 가족들의 깊은 슬픔을 치유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유가족분들이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너그러움과 심리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료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챕터, 우리가 정의하는 좋은 죽음입니다. 오늘 해설의 결론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장례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홀로 떠나는 죽음, 그리고 호스피스의 진짜 의미까지 삶의 마지막 챕터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좋은 죽음이란 게 뭘까요? 이걸 깔끔하게 3가지 핵심 기둥으로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도하에 스스로 준비하는 죽음. 둘째, 아무리 가난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굳건한 존엄. 셋째, 삶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그 순간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 삶의 질을 꽉 지켜주는 총체적 돌봄. 이 3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원본 자료들과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에게나 딱 한 번뿐인 그 마지막 여행, 기왕이면 가장 나답게, 기쁘고 편안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준비하자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언젠가 그 여행을 계획하실 때 정말 든든하고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던졌던 그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과연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나 회피보다는 나만의 따뜻한 준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여정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